거의 언덕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전체 중에서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하철에 속합니다. 이 가구들이 전부 자동차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모두 상습 정체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위값인 4억 5천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8억 1천만 원부터 9억까지의 적정가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살집 추천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 뉴타운입니다. 구역 지정 초창기에 엄청난 뉴타운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했던 장위 뉴타운은 동쪽 장위와 서쪽 장위를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동쪽에 있는 장위는 2030년이 되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 것이고 서쪽에 있는 장위는 2030년까지도 완성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반쪽짜리 뉴타운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추천을 드리는지 장단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뚜렷한 교통 호재. 뉴타운을 만들려면 당연히 교통적인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적인 부분도 함께 계획을 세웠고 재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 개선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북선이 들어올 예정이고 2025년도에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동북선은 경전철이지만 왕십리로 향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노선 자체의 활용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위뉴타운의 동쪽에 광운대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광운대역은 삼성역으로 향하는 GTX-C 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 중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 개선은 대중교통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장위뉴타운의 동쪽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강남까지 직결되는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진입로가 월릉 IC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위뉴타운에게는 직접적인 호재가 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착공을 진행할 계획이라서 5년 뒤 시점에는 장위뉴타운의 교통 편의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 평지 위주의 뉴타운. 장위뉴타운 중에서도 개발이 가시권에 있는 동쪽 장위의 경우에는 거의 완만한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위보다 상급지로 평가되고 있는 기름 미아 뉴타운이 거의 언덕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 대단지 생활권. 최근 아파트 거래가 뉴타운 대단지 위주로 선호도가 뚜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타운일수록 대단지일수록 생활권이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아직 일부밖에 안 됐지만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이렇게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들 사이에서 뉴타운의 편리한 생활권을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4구역, 6구역, 10구역까지 완성된다면 이런 편리한 생활권은 더욱더 완벽해질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 도보 이용이 가능한 숲세권. 편리한 생활에 더해서 거의 장위뉴타운 전체의 크기에 맞먹는 북서울 꿈의 숲을 뉴타운 북쪽에 끼고 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대형 공원으로 아름다운 조경뿐 아니라 여러 문화, 공연이 진행되고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다양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점 1에서 언급했듯이 장위뉴타운의 구역이 대부분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쪽에 위치한 장위 4구역, 6구역에서도 북서울 꿈의 숲까지 자전거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이런 대형 공원이 인접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 됩니다. 장점을 알아봤으니까 단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위뉴타운의 첫 번째 단점, 현 시점에서 너무나 불편한 교통. 이 첫 번째 단점이 현재 시점에서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장위뉴타운에는 현재 지하철 6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6호선은 강북 지역을 가로로 통과하는 지하철이지만 서울의 주요 업무식으로 이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승을 해야 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 전체 중에서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하철에 속합니다. 그만큼 비인기 노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위동 동쪽에는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석계역도 있지만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가 장위 4구역과 장위 6구역의 하나고 1호선도 마찬가지로 전체 지하철에서 혼잡도가 낮은 비인기 노선에 속합니다. 그래도 6호선에 비해 1호선이 서울의 주요 도심역을 통과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데이터가 명확하게 비인기 노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불편하지만 도로교통도 불편한 편입니다. 앞으로도 장위뉴타운에 입주 예정인 가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가구들이 전부 자동차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장위 전체를 관통하는 돌고지로와 한천로 모두 상습 정체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위동의 중앙을 관통하는 돌고지로의 경우에는 돌고지로 중심에 있는 장위 8구역과 장위 9구역이 아직 개발이 미정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도로의 정비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비가 완료된 도로 쪽과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도로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위에서 강남 진입을 위해서는 동쪽에 있는 동부간선도를 통해서 강남을 진입하게 되는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 동부간선 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출근 때도 정체가 심각하지만 퇴근 때는 정체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렇게 밤이 늦은 시간에도 차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구간의 정체 때문에 내부 순환도로를 대안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데 장이동 진출을 위한 이 월곡 램프가 내부 순환도로에서 가장 심각한 정체 구간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월곡 진출로를 신설하는 공사가 올해 중에 준공이 될 예정이 있지만 이것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도 장이뉴타운의 입주가 계속되면 이쪽은 더욱 심각한 정체 구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단점, 낙후된 이미지. 장이동은 거의 서울의 끝자락이면서도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동네가 천지개벽한다고 하더라도 이 동네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바뀌어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걸 보면 동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위 19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사건이 장위 전체의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완벽하게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뉴타운으로 변신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절반의 완성 시점도 최소 5년 이상 남았다는 점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입주한다면 주변의 장이동을 소개할 때 여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점, 공사 소음과 먼지. 현재 장위 4구역에 장위 자이 레디언트가 공사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장위 6구역이 분양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장위 10구역도 현재 사랑제일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만간 개발이 시작될 예정이고 향후 5년 안에 개발 계획이 나올 수 있는 장위 8구역, 9구역, 멀리 봐서 장위 3구역까지 앞으로도 공사를 진행할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장이뉴타운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이뉴타운뿐만 아니라 모든 뉴타운의 공통점인데요. 하지만 뉴타운이 완성되고 나서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견뎌온 시간만큼 가격에 대한 보상도 분명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이뉴타운의 네 번째 단점, 학군. 옛날에 기름동, 미아동 이미지를 아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기름, 미아 뉴타운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성북과 강북구에 있는 교육열이 뛰어난 학부모들이 거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였는데요. 그 중심에는 학군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에서 명문으로 가장 유명한 영훈재단의 학군이 들어와 있고 이 영훈 학군으로 인해서 학군에 관심이 많았던 학부모들이 꾸준히 유입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자연스럽게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이뉴타운은 명문의 학군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없고 이 넓은 땅의 개발 계획에서 학교의 부지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4구역에도 6구역에도 학교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장이동이 아닌 석관동과 월계동으로 학교를 나눠서 통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이동 안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초품화 단지가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그나마 장이 19역이 개발이 됐다면 완전한 초품화 단지와 역세권 단지가 되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현 시점의 중학교 학군은 남대문 중학교가 주요 학군이기 때문에 장이뉴타운의 입주 예정자 중에서 학군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남대문 중학교가 과거에는 학구열이 아주 낮기로 유명했던 중학교였거든요. 하지만 기름뉴타운도 그렇듯이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되고 삶의 질이 바뀌면서 교육에 관심 많은 학부모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아직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는 게 지금 당장 입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장단점을 살펴봤으니까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뉴타운 신축이기 때문에 장이뉴타운 내에 대표적인 신축 아파트 3가지의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가지 아파트 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의 레미안 장이포레 카운티입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3개의 신축 아파트 중에 장이포레 카운티가 가장 저렴한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른 곳에 비해서 교통이 절대적으로 불편하다는 점, 노후 주택단지를 인근에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이 개발되면 공사 소음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렇게 3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층을 기준으로 8억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최근 실거래가를 보시면 23년 초 저점 이후로 계속 반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3년 7월에 고층이 8억 초반대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중고층은 8억 5천만 원 정도부터 호가가 나와 있는데 현재의 전세 거래 시세를 살펴보면 9월에 이례적인 거래가 있는데 이 가격은 평소와 다르게 너무 높으니까 제외하고요. 7, 8월을 기준으로 중위값 4억 3천만 원 정도를 놓고 계산한다면 적정가는 7억 7,400만 원부터 8억 6천만 원까지가 됩니다. 이 중간값인 8억 1,700만 원이 현 시점에서는 적정가로 보이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최소 중층 이상을 매수할 수 있다면
적정가의 거래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로 위쪽에 위치한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입니다. 이곳이 아래에 있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건 상대적으로 교통의 호재가 가깝다는 점, 그리고 조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 조금 더 큰 대단지라는 점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상가 활성도가 저조하다는 점이겠네요. 여긴 6층과 5층, 8층이 8억 5천만 원부터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최근 전세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인 갱신권을 제외하고 봤을 때 4억 중후반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위값인 4억 5천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8억 1천만 원부터 9억까지의 적정가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위 퍼스트하이도 마찬가지로 23년 초에 저점을 찍었다가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 9월에 이미 8억 5천만 원을 돌파한 거래가 있는데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8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 매물도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보이긴 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현재 장이동의 대장인 꿈의 숲 아이파크입니다. 세 곳 중 가장 가격이 높은 건 동북선과 꿈의 숲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상가의 활성도가 가장 높다는 점, 실내 수영장이 포함된 커뮤니티 시설이 매우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현재는 9억 이상부터 매물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현 시점까지의 실거래가를 보시면 23년 초에 비해서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급격하게 높은 두 가격을 제외하고 중위값인 4억 8천만 원으로 계산해보면 8억 6천4백만 원부터 9억 6천만 원까지가 적정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적정가 매물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적정가의 중위값인 9억에 거래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괜찮은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3년 초의 저점에 비하면 굉장히 아쉬운 가격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장이 뉴타운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매물 가격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